지금 한국 방위산업은 겉으로 보이는 성과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조용히 방향을 틀고 있다. 전투기 한 대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늘을 지배하는 힘의 근원을 스스로 쥘 수 있느냐의 문제다. 그 중심에 바로 전투기 엔진이 있다. 전투기 엔진은 기체보다 더 민감하고 더 폐쇄적인 영역이며 한 국가의 군사기술 수준을 가르는 최종 관문으로 여겨진다. 레이더나 미사일은 공동개발이나 기술 이전이 가능하지만 엔진만큼은 절대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에서 완전한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투기 엔진은 단순한 동력장치가 아니다. 터빈 블레이드의 재질 하나, 압축기 날개 각도 하나, 연소실의 온도 안정성 하나만 틀어져도 추력은 급감하거나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다. 특히 단결정 합금 블레이드와 초고온 내열 소재, 고압 압축 설계는 서로 맞물린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엔진은 완성될 수 없다. 이 복합 기술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정도다.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라 전략 자립의 선언과도 같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장벽 앞에 서 있었다. K9 자주포 K2 전차 KSS-3 잠수함처럼 육해군 무기체계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급 성능을 확보했지만 하늘의 심장은 여전히 외국에 의존하고 있었다. KF-21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무장 통합 능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엔진만큼은 해외 기술에 기대야 했다. 이 구조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부품 의존이 아니다. 수출 승인 작전 범위 개량 일정, 심지어 전시 운용 조건까지 타국의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FA-50 수출 과정에서 미국 승인 절차로 계약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변경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KF-21이 본격적으로 양산되고 해외 시장을 노리게 되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형 전투기 시장은 가격과 유지비가 핵심인데 엔진 통제권이 없는 전투기는 언제든 정치적 변수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해외 군사 전문 매체들은 한국의 전투기 엔진 도전을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주목받는 이유는 한국이 목표로 제시한 수준 때문이다. 기존에 운용 중인 F414 계열을 대체하는 것을 넘어 연료 효율과 전체 성능에서 명확한 우위를 목표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항공 엔진 분야에서 효율 1% 개선은 수년의 연구가 필요한 성과로 여겨진다. 그런데 한국은 이 벽을 한 번에 넘어서는 시나리오를 공표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낙관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와 산업 기반을 전제로 한 계산된 선택이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엔진 하나가 아니라 하늘의 주도권이다. 전투기 엔진을 스스로 설계하고 생산하고 개량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는 것은 전쟁 억제력, 산업 경쟁력, 외교 선택지까지 동시에 넓어진다는 의미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한국이 이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이전과 결정적으로 달라졌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KF-21이 진정한 의미에서 독자 전투기가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마지막 관문은 엔진이었다. 전투기 기체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심장이 외국산이라면 그 전투기는 끝까지 완전한 주권을 가질 수 없다. 특히 한국처럼 수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는 국가에게 엔진 의존은 구조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성능 한계와 운용 자유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KF-21은 미국 계열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이 진행돼 왔다. 이 선택은 현실적인 판단이었다. 개발 일정과 안정성을 고려하면 이미 검증된 엔진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선택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 엔진이 미국 통제 하에 있는 순간 전투기의 수출 승인, 개량 방향, 무장 통합 일정까지 외교적 변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투기가 정치의 영역으로 끌려 들어가는 구조다. FA-50 사례는 이 문제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여러 국가가 도입을 검토했지만 엔진과 일부 핵심 부품이 미국 승인 대상이 되면서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수정된 전례가 반복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신뢰도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KF-21이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되면 이 문제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중형 전투기 구매국들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한 기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전투기 수출에서 엔진 통제권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계약 승인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전시 상황이나 긴급 작전 환경에서 부품 공급과 정비 체계가 외부 통제에 묶이면 운용 자체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군 전력의 지속성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독자 전투기를 보유하고도 엔진 자립에 실패한 경우 완전한 항공 강국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한국은
이 구조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KF-21을 단순히 한 세대의 전투기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량과 확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엔진 주권 확보가 필수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특히 블록 개념으로 발전하는 KF-21 구조상 엔진 성능은 기체 전체의 성장 한계를 결정한다. 추력이 늘어나면 무장 탑재량과 작전 반경이 확대되고 연비가 개선되면 유지비와 운용 효율이 동시에 올라간다. 엔진 하나로 전투기의 미래가 갈리는 셈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한 또 하나의 지점은 한국이 엔진 국산화를 단기 정치 과제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히 외국 엔진을 복제하거나 일부 기술만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독자 기술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드는 선택이지만 성공할 경우 외부 간섭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한국이 선택한 길은 쉽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길이다. KF-21의 엔진 국산화는 특정 기종 하나를 위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향후 모든 군용 항공기 개발의 기반이 된다. 훈련기, 수송기, 무인기까지 확장 가능한 공통기술 축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KF-21 엔진 개발은 단순한 보완이 아니라 항공 전력 구조 전체를 재설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이 이번 계획을 보고 가장 먼저 반응한 지점은 목표 수치였다. 한국이 제시한 기준은 기존에 운용 중인 F414 계열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면적인 성능 도약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특히 연료 효율 개선 목표는 항공 엔진 업계에서 거의 금기에 가까운 수치로 받아들여진다. 항공 엔진 분야에서 효율 향상은 누적된 수천 시간의 시험과 실패를 거쳐야 겨우 달성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엔진 효율이 1%만 개선돼도 의미는 크다. 작전 반경이 늘어나고 채공 시간이 길어지며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료와 정비 비용이 줄어든다. 이 변화는 조종사의 체감 성능을 넘어 공군 전체 운용 개념을 바꾸는 힘을 갖는다. 그런데 한국은 이 미세한 개선을 여러 퍼센트 단위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기술 낙관이 아니라 세계 엔진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수준이다. 해외 언론이 놀란 이유는 또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이 쉬운 영역부터 개발을 시작한다. 저압계통이나 보조 시스템을 먼저 확보한 뒤 시간이 지나 핵심부로 접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 고압 압축기, 고온 터빈 연소계통처럼 가장 난도가 높은 핵심 기술부터 정면으로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영역은 미국과 영국조차 외부 이전을 극도로 꺼리는 분야다. 이 선택은 위험해 보이지만 동시에 전략적으로 매우 한국적인 방식이다. 과거 K9, K2, KSS-3 개발 과정에서도 한국은 가장 어려운 기술을 후순위로 미루지 않고 초기에 집중 공략하는 방식을 반복해왔다. 단기간에는 부담이 크지만 일단 돌파에 성공하면 이후 개량과 파생형 개발에서 압도적인 자유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전문가들은 이 방식을 두고 한국식 정면 돌파라고 표현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개발 구조다. 이번 전투기 엔진 사업은 특정 기관이나 기업 단독 프로젝트가 아니다. 방위산업정책부처와 군연구조직산업기술부처 항공안전을 담당하는 기관까지 초기 단계부터 동시에 참여하는 국가 단위 통합구조로 설계됐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 그 자체보다 기관 간 충돌과 책임 분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구조는 매우 이례적이다. 실제로 다른 국가 사례를 보면 이 차이가 더욱 분명해진다. 인도는 기관 간 갈등과 역할 중복으로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일정이 수년씩 지연됐고 터키 역시 유사한 문제로 개발 로드맵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한국은 출발선에서부터 조율을 끝내고 기술적 난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 점이 해외 분석가들이 이번 계획을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결국 한국이 제시한 성능 목표는 과장이 아니라 구조적 준비 위에 세워진 수치다. 물론 항공 엔진 개발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이지만 최소한 방향과 우선순위만큼은 명확하다. 가장 어려운 곳을 먼저 넘겠다는 선택은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지만 성공할 경우 한 세대를 단숨에 건너뛸 수 있다. 이 도전이 왜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는지는 바로 여기에 있다.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많은 국가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구조 문제다.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일정은 늘어지고 책임은 분산된다. 개발이 지연될수록 정치적 압박이 커지고 결국 성능 목표가 낮아지거나 외국 기술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국이 이번 전투기 엔진 개발에서 가장 먼저 손본 부분이 바로 이 구조였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업은 방위산업을 총괄하는 조직군 운용 요구를 담당하는 기관 산업기술 정책을 관장하는
부처 항공 안전과 인증을 관리하는 조직까지 초기 기획 단계부터 동시에 참여한다. 이는 항공 엔진 개발 역사에서 보기 드문 방식이다. 해외 전문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번에는 정말 각이 잡혔다고 평가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엔진 개발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요구 조건의 변화다. 군은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고 산업계는 현실적인 개발 한계를 제시하며 안전기관은 인증 기준을 강화한다. 이 세 축이 따로 움직이면 프로젝트는 필연적으로 충돌한다. 한국은 이 충돌을 사전에 흡수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같은 테이블에서 출발함으로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향 수정과 책임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 구조는 단순히 행정 효율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 기술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온 터빈이나 고압 압축기 같은 핵심 부품은 시험과 인증 과정이 길고 까다롭다. 개발 단계에서부터 인증 기준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완성 후 다시 설계를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한국은 이러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 설계와 인증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개발 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실패 확률을 낮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인도는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 과정에서 기관 간 주도권 다툼이 이어지며 일정이 수년 단위로 미뤄졌다. 터키 역시 전투기 엔진을 둘러싼 정책 변화와 기술 파트너 문제로 개발 계획이 크게 흔들렸다. 두 나라 모두 기술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구조적 혼선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한 뒤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기술 이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선택한 건 역시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외국 파트너가 개입하는 순간 일정과 설계 방향은 외부 변수에 노출된다. 대신 초기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처럼 국가 단위로 설계된 통합 구조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축적을 중시한다. 하나의 엔진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후 개량형과 파생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점에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거대한 계획이 공허한 선언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미 축적된 산업 기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투기 엔진 도전은 백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항공기 정비와 가스터빈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의 토대가 되고 있다. 이 기반의 중심에는 두 개의 핵심 축이 있다. 하나는 항공 엔진 정비와 운용 데이터를 장기간 축적해온 항공우주 산업 분야다. 한국은 오랜 기간 F404와 F414 계열 엔진의 정비와 유지 과정을 수행하면서 실제 운용 환경에서 발생하는 마모 패턴과 성능 변화 데이터를 축적해왔다. 이 데이터는 단순한 정비 기록이 아니라 설계 개선과 수명 예측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엔진을 직접 설계해본 경험이 없더라도 운용 데이터를 충분히 이해한 국가는 설계 단계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피할 수 있다. 다른 한 축은 가스터빈 기술이다. 발전용 가스터빈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초고온 환경을 견디는 단결정 블레이드와 고내열 합금 기술을 확보했다. 발전용과 항공용 엔진은 요구 조건이 다르지만 고온 고압 환경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기술은 상당 부분 공유된다. 특히 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은 항공 엔진 개발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히는 영역이다. 이 분야에서 이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은 해외 전문가들이 한국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 두 기술축이 결합되면서 KF-21의 차세대 엔진 개발은 현실적인 그림을 갖추게 됐다. 단순히 추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연비와 신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행된다. 이는 블록 개념으로 발전하는 KF-21 구조와도 맞물린다. 블록 3단계에 적용될 국산 엔진은 작전 반경 확대와 유지비 절감을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유지비 문제는 중형 전투기 시장에서 결정적인 변수다. 현재 F-16과 F-35 계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지만 높은 연간 운영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국산 엔진을 탑재한 KF-21은 동일한 임무를 더 낮은 비용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예산 규모가 제한된 국가들에게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 단순히 구매 가격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총 운용 비용에서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군사 분석가들은 이 지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국산 엔진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경우 KF-21은 성능과 비용의 균형이라는 영역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종의 성공을 넘어 한국 항공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를 낳는다.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후속 모델과 파생기체의 시장 진입도 훨씬 수월해진다. 결국 국산 엔진 개발은 기술 과시용 프로젝트가 아니다. 실제 운용 환경에서 검증된 데이터와 산업 기술이 결합된 결과물이며 KF-21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시장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국제 방산 시장과 지역 안보 질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산 전투기 엔진 개발이 현실화될 경우 그 파장은 기술 영역을 넘어 국제 방산 시장과 안보 질서 전반으로 확산된다. 지금까지 중형 전투기 시장은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가 사실상 주도해왔다. 성능은 뛰어나지만 가격과 유지비 부담이 크고 정치적 조건이 뒤따르는 구조였다. 이 틈새를 파고든 것이 비용 대비 성능을 앞세운 새로운 선택지들인데 한국의 KF-21은 이 흐름의 정점에 서게 될 가능성이 있다. 엔진 국산화는 단순히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준을 넘어선다. 전투기의 개량 주기와 무장 통합 일정 작전 개념까지 구매국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는 중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치적 제약 없이 자국 공군의 교리와 환경에 맞게 전력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단일 무기 체계를 넘어 전력 구조 전체를 한국산으로 재편하는 선택을 검토하거나 실행에 옮기고 있다. 전투기 전차, 장갑차, 잠수함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운용하면 훈련과 유지 체계가 단순해지고 장기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 여기에 전투기 엔진까지 국산화된다면 한국은 단순한 공급국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확보하게 된다.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의미는 크다. 엔진 기술은 군사기술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영역에 속한다. 이 분야에서 자립에 성공한 국가는 외교적 선택지가 넓어진다.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수출 통제에 의해 전력 운용이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스스로의 안보뿐 아니라 한국과 협력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물론 이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항공 엔진 개발은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며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시험 단계에서 성능 목표가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한국은 이미 가장 어려운 영역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선택을 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이후 세대의 전투기와 무인기 수송기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투기 엔진 국산화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대 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 기술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전투기의 심장을 스스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이 도전이 성공한다면 KF-21은 단순한 중형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하는 존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국가로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